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구독자님들과 나누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베이박스 11년, 유기아동 처음으로 보육원 아닌 위탁 가정으로.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버려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제는 유기라고 씁니다. 유기아동, 그러니까 유기아동이 처음으로 보육원 시설이 아닌 위탁 가정, 이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이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헤이그 국제 아동 협약에 보면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협약을 만들고 대한민국도 거의 가입되어 있거든요. 자, 기사 잠깐 읽어볼게요. 갓난아이가 함부로 버려진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베이비박스가 국내에 등장한 지 11년이 되었다고 해요. 11년이지만 그 시태를 잘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이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아동일시 보호소에서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한 위탁가정의 품에 안겼다. 입양가족연대 측은 보육원이 아닌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의 품에 안기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방적으로 있어왔던 시설로의 보호조치라는 관행을 깨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는 보도자료도 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11년 동안 1,300여 명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사실 가정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입양특례법이 생긴 이유, 입양특례법은 뭐냐면 입양특례법은 아이들이 유기된 아동들은 호적에 등록이 돼야 입양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유기된 아동들은 사실은 누가 부모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봉창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육원 시설로 가서 보육원장의 이름으로 성본, 그러니까 이름의 성, 저는 문씨거든요. 그 다음에 본관, 성본 창설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보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된 베이비박스에 있는 이 1,300명의 아이들은 사실 가정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막힌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위탁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기사를 더 읽어볼게요. 지난달 30일 태어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남아는 서울시 아동보호센터에서 일시 보호를 받은 뒤 이날부터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의 가정에 위탁됐다. 베이비박스를 거쳐 보육원으로 간 아동이 1,300명에 이르는 동안 보육원이 아닌 위탁가정으로 곧바로 향하게 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한다. 유기아동은 위탁이나 입양을 통한 가정형 보호 조치가 우선 원칙이지만 그동안 이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웠다. 베이비박스 아이는 입양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민간 보육원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이런 실상은 2019년 감사원의 감사에도 지적됩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 보유율이 가정 보유율을 압도했다. 얼마나 압도했냐면요. 시설 보유율은 96.6%, 가정 보유율은 3.4%밖에 안 돼요.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를 좀 더 같이 공유해 볼게요.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후 의무적인 출생신고로 인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입양 기간에 아이를 맡길 때 반드시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우려해 베이비박스 아동이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베이비박스 설치 자체가 아동 유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박스 아동은 2010년에 4건, 2011년에 37건, 2012년 79건이었고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에, 이때 시행됐는데 시행 이후에 2013년 252건으로 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년간 1,300여 명의 아이들이 유기되어서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거죠. 입양가족연대와 김미애 의원은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보육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정위탁을 추진해왔다. 그것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됐죠.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살지 않아서 그렇지만 혹시 한국에서 사시면서 입양은 좀 주저되지만 위탁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분들은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입양을 하고 싶은데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서울에 살고 계신다면 위탁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을 사실 현재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한 4가정밖에 준비되지 않았대요. 물론 지금은 이것이 기사가 나가고 좀 더 이제 입양가족연대와 또 입양선교회에서 홍보를 해서 한 더 많은 몇십 가정이 모이긴 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기사 좀 같이 읽어볼게요. 유기아동의 위탁가정 연계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아동 2만 6천여 명이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고 장기 가출 청소년 3만 명까지 합하면 총 6만 위탁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아동의 위탁을 맡은 가정은 900곳이고 그중 800가정은 조부모 등 친족이 아동을 맡고 있는 용고 위탁으로 무용고 위탁 사례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 한국에서 위탁 가정은 100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입양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OECD 선진국들,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보육원, 고아원이 없습니다. 이유는 유기되었던 아기들은 아이를 이제 맡기잖아요. 내가 키울 수 없어서 다 딱한 사정이 있겠죠. 그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위탁 가정에 가든지 입양 가정으로 가요. 근데 한국에는 이 위탁 가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육원으로 가고 일부가 입양 가정으로 갑니다. 그것도 그 일부가 더 작은 위탁 가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베이박스에 가던 아이들이 위탁 가정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기사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타인과 관계 맺는 걸 배우게 된다. 위탁의 경우 3살 미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 가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유기아동 위탁에 동참했으면 한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는 게 맞다. 위탁 가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훈련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시 관계자분들과 또 입양가족연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교회들은 여러 가정이 힘을 합쳐서 공동육아를 통해서 입양 전에 위탁을 같이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을 망설이는 분들, 또 입양을 생각했던 분들, 또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위탁 가정들, 입양 가정들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이번에 너무 기쁜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 구독자님과 함께 나눠서 또 좀 이걸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한국 위탁 가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입양 가족, 위탁 가족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